자동차 꿀팁 알려드리는 차겸입니다. 여러분 운전 매너 잘 지키시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알면서 안 하거나 몰라서 못 하거나 해서 나도 모르게 매너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로 위 비매너 행동들과 알아두면 좋은 꿀팁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차를 타고 도로로 나왔는데요. 주행을 하면서 하나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시차로 좌회전할 때 유도선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도로처럼 1차로와 2차로가 동시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이런 도로에서 특히 1차로에 있는 차량이 1차로에서 1차로로 안 들어가고 1차로에서 2차로로 바로 벌어지면서 2차로에서 돌던 차량 사고가 잘 납니다. 자, 신호가 바뀌면 좌회전 진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옆에도 차량이 있고 두 개 차로가 동시에 좌회전 하는데 이렇게 유도선, 내 왼쪽에 있는 유도선 요것을 잘 지키고 돌아줘야 돼요. 그래서 끝났을 때 좌회전 진행이 끝났을 때는 다시 또 1차로로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옆에 있는 차량과 사고도 안 나고, 기본적인 이건 매너죠. 매너를 떠나서 그냥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이걸 안 지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1차로에서 크게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운전을 하면 도로가 굉장히 원활하게 흐르겠죠. 자, 다음은 회전 교차로 진입할 때 양보하기입니다. 양보하기. 자, 보면 바닥에도 이렇게 크게 양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지금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보여요. 지금 한 대 지나갔죠. 회전 차량이 있으면 내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차량이 없을 때 좌측 깜빡이 켜고 진입하는 겁니다. 요즘 회전 교차로 사고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고가 많냐면 진입하는 차가 회전하는 차를 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회전교차로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로타리에 있었어요. 로타리, 사거리 말고 동그랗게 회전해서 지나가는 로타리가 있었는데 그 로타리는 들어오는 차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들어오는 차가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회전차가 우선이다. 회전차한테 무조건 들어오는 차가 양보를 해야 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 돌고 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세요.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거리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나갈게요. 자, 지금 제가 고속도로를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를 올라왔는데 고속도로는 주행을 빠르게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매너와 법규를 안 지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기본 에티켓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총 4개 차로가 지금 운행 중이고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1차로, 2차로는 승용차, 3차로, 4차로는 화물차가 쓰는 겁니다. 화물차 버스가. 고속도로 첫 번째 에티켓은 바로 1차로 추월차로를 비워주기입니다.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 나 혼자 편하게 가기 위해서 1차로를 점유하고 다시 하위차로로 주행차로로 안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2차로는 주행차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법에서도 그걸 지정하고 있어요. 1차로는 추월의 목적으로만 들어갔다가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로로 복귀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추월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추월을 시도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미리 보고 제네시스 지나서 2차로로 내려가겠습니다. 안전하게 거리 주고, 네, 이렇게 1차로를 썼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저 앞에 아반떼도 추월하죠. 추월하고 들어온지 볼게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추월하면서. 자, 복귀하는지 볼게요. 아반떼.
복귀하지 않네요. 저렇게 초월 끝났으면 이렇게 들어와 주는 게 맞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화물차가 들어왔잖아요. 화물차는 저렇게 초월하면 안 돼요. 화물차는 3차로 4차로를 지정해서 쓰게 돼 있는데 화물차가 2차로까지 넘어온다 그러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지금도 보면 저기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아반떼 지금 계속 그냥 1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달리면 안 돼요. 썼으면 들어와야죠. 저런 차량 한 대, 두 대가 모이다 보면 고속도로 전체가 왔다 갔다 피해 다니면서 추월하고 싶은 사람 못하게 되고 고속도로가 답답해지고 정체가 생기고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로, 4차로가 승용차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내려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이게 운전 매너고 에티켓인데 내가 부득이하게 또는 천천히 가려고 이렇게 화물차나 버스가 다니는 3, 4차로를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최소 속도를 90 정도 유지를 하세요. 제가 4차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와서 나 천천히 갈래 라고 내려왔는데 웬만하면 속도를 90 정도 유지하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화물차는 국내에서 주행하려면 90km 이상 못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걸려요. 리밋이 걸리거든요. 속도 제한이 걸립니다. 그 속도가 대략 90km 정도 돼요. 90km 이상 밟고 싶어도 못 가는 게 화물차 트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가 3차로 4차로 이렇게 화물차 버스가 쓰는 공간에 내려와서 80이나 70으로 속도를 줄여버리면 이 큰 차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옆에 지금 큰 차 마침 나타났는데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제 속도 80인데 옆에 보세요. 딱 90 놓고 가잖아요. 화물차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70이나 80으로 속도를 줄여버리면 큰 차들이 끌어올렸던 그 속도를 다시 줄이기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위험하고 그러면 또 괜히 시비 붙고 싸움 나고 사고 나는 거예요.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밑에 우리가 하위 차로로 내려와도 한 90 정도는 유지해줘라. 그래야 나도 안전하고 화물차랑 엮일 일이 없다. 그것도 하나의 매너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매너 중에 하나가 앞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뒷차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속도가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전방에 무슨 위험한 상황이 뭐 앞차끼리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내 눈에 딱 발견되면 발견 즉시 비상깜빡이 켜주는 거, 또는 내 앞차가 비상깜빡이 켠다면 나도 내 뒷차한테 알리기 위해서 또 켜주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속도가 빨라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비상깜빡이가 유일한 신호인데 그 신호를 뒷차한테 주면 훨씬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 매너 중에 하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100km 속도로 달려가는데 물론 이제 앞이 더럽거나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서 워셔액 켤 수 있어요. 이렇게 워셔액을 켜잖아요. 워셔액을 켤 수 있는데 뒤에 차가 딱 붙어 있는데 워셔액을 쏴버리면 이 물이 뒷차한테 다 튀어버려요. 물론 내가 앞을 봐야 되니까 내 안전을 위해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켜는 건 좋지만 웬만하면 뒷차랑 거리가 벌어졌거나 또는 뒤에 차가 아예 없을 때 워셔액을 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뒷차한테 괜히 시비 붙어요. 왜 쏘냐고. 지금은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 왔는데요. 전방에 보면 이렇게 쭉 합류할 수 있는 길이 길게 나 있어요. 콘 지났죠. 콘 지나고 지금 요거 실선 지나죠. 실선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깜빡이 미리 켜고. 실선 끝나면 점선이 열리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선이 열린단 말이에요. 열리면 들어가면 돼요. 앞에 공간 많아요.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다는 거지. 미리 깜빡이 켜고 속도를 충분히 올리세요. 왜? 뒤에는 차들이 100km씩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속도를 쭉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합류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거의 서다시피 30km, 40km로 합류하지 마시고 쭉 탄력 받아서 달려오면서 최소 80에서 90 정도 속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세요. 자, 이번에 조금 앞으로 가면 이제 합류 구간이 나옵니다. 합류하기로 좀 유명한 곳이에요. 이 동네에서도. 보면 지금 전방에 제가 가고 있는 2차로가 사라집니다. 2차로가 사라지고 이 1차로로 다 합류해야 되는 그런 도로예요. 밑에 화살표 보이죠? 미리 깜빡이 켜세요. 내가 들어가겠다,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힙니다. 근데 아마 1차로 있는 차량들은 끼워주기 싫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내가 들어갈래 하면서 고집 피우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다 넣어줍니다. 자, 지금 볼게요. 앞에 한 대씩 들어가고 있죠. 끝까지 갑니다. 제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제네시스 기다려주다가 먼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하냐? 기다리세요. 한 대, 두 대, 언젠가는 누군가 날 넣어줄 거야. 한 대, 두 대, 세 대 정도. 또 안 넣어줘. 자, 네 대, 다섯 대. 자, 저 넣어주잖아. 넣어주잖아요. 봐봐.
얼마나 고마워. 이럴 때는 비상 깜빡이 딱 켜고 손도 한번 들어주면 좋고, 이렇게 해서 비상 깜빡이 켜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 무조건 센스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끼워준 보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합류하는 구간이 왔는데 제가 지금 3차로에서 2차로 들어갈 거예요. 기다려 봅니다. 누군가 넣어주겠지 하고 천천히 템포 맞춰서 가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주고 있어요. 벌어지죠? 자, 들어왔어요. 천천히 앞에 보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고맙다고 바로 인사하세요. 바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손도 한번 들어주고, 땡큐 땡큐. 이렇게 하면 뒷차도 그렇게 기분 안 나쁠 거예요. 예. 방금 보신 것처럼 합류 구간이 나타나면 양보는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들어오거나 얼토당토하게 들어오면 그거는 사실 양보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뒷차도 정체가 심해지고 또 괜히 엮여가지고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기다려 줄 만할 때, 또 양보해 줄 만할 때 양보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 말이고, 또 내가 끼어드는 입장이라면 최대한 양보해 줄 때까지 좀 기다리자. 예, 누군가는 불쌍해서 기다려 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뭐고 이거. 똥매너 택시 씨. 저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노. 야, 방금 앞에 이 택시 이거는 진짜 완전 똥매너 중에 똥매너네. 깜빡이도 안 켜, 유턴도 지 멋대로 내 앞에 들어와가지고 뒤에 차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 똥매너네 이거. 운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다 욕합니다. 사람들 급한 거 다 알지. 본인만 급하냐고. 이런 택시 한 대 때문에 수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이미지가 나쁘다 이 말이지. 젠틀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갔다 왔잖아요. 고속도로는 당연히 1차로 추월차로라서 비우는 게 맞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도 1차로 비워줘야 되냐, 뭐 양보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양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천천히 가도 되는데, 운전자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빠른 차는 1차로로 보내주고 좀 느린 차는 하위 차로로 내려오는 게 에티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잠시 주차장에 들어왔는데요. 주차장에서도 매너가 있습니다. 내가 주차장에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뒤에 차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주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비상 깜빡이 켜고 주차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 주차하니까 내 뒤에 너무 붙지 마. 나 여기 태울 수도 있어. 갑자기 핸들 꺾을 수도 있어. 속도를 줄일 수도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가 끝날 때까지 비상 깜빡이를 유지하고, 주차가 완료되면 비상 깜빡이를 끄면 됩니다. 다음은 정차 매너인데요. 제가 지금 유턴을 할 건데, 유턴할 때 보면 이렇게 차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좁은데 여기 가차로, 여기 유턴하는 차량이 도는 그 반경, 회전 반경에 주정차를 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거 완전 진짜 똥매너 아닙니까? 똥매너. 다른 차량 유턴 못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주정차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턴 구간 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유턴을 돌리는 그 회전 반경에 부딪힐 것 같으면 거기에는 차를 대지 마세요. 그냥 아예. 여기 보면 지금도 유턴을 한번 해볼 건데, 보면 여긴 주차를 아예 못하게 막아놨어요. 보이죠? 바닥에 뭐 기둥을 박아놨죠? 이렇게 유턴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차량한테 피해주지 않도록 주정차 할 때는 꼭 생각을 좀 하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어두워졌을 때 전조등을 끄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차량을 보고 스텔스 모드로 다닌다고 하는데, 스텔스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죠. 레이더에 안 잡히는. 길에 다녀도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앞에 데이라이트, 전조등 말고 주간주행등이 들어오잖아요.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라이트 켜져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에 주간주행등만 들어오고 뒤에는 시커먼 상태입니다. 그 뒤쪽이 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내 뒤에 따라오던 차가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뒤에 사고를 크게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기판을 보고 내 차에 전조등이 들어와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주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 주행 매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 들어왔는데 저렇게 까만 차가 들어오잖아요. 서로 이렇게 라이트 불빛을 켜고 있는데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라이트를 저렇게 꺼주면 저건 양보의 의미이기 때문에 나보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상대가 저렇게 꺼줬기 때문에 제가 비상깜빡이 키면서 빠져나가주면 되겠죠. 고맙다 인사하고.
야간 주행 중에 좁은 골목길에서 상대방 차와 마주 봤을 때, 맞닥뜨렸을 때 라이트를 끈다는 것은 내가 양보할 테니 너 먼저 가. 공간 비워놨어. 너 먼저 지나가.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양보할 의향이 있거나 상대방 차를 먼저 지나보낼 의향이 있다면 라이트를 한번 딱 꺼주라. 라이트를 꺼주면 먼저 가세요.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매너 운전이라는 거는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운전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운전하는 게 도로 위에 건전한 운전 문화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보니 어떠셨나요? 제가 알려드린 것 외에도 나만 알고 있는 운전 매너 행동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